자,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가요, 우연히 아들의 이 허벅지를 딱 보고 화들짝 놀랐다는 겁니다. 뭘 본 겁니까? 네, 이게 지난 3월에 발견을 했는데요. 그 길이가 20cm 그리고 폭이 11cm에 달하는 검정색 잉어 문신이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크기가 작지도 않아서 너무 놀란 아버지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면서 아들을 다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털어놓은 내용이요. 1살 많은 동네 형이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자신에게 이 문신을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8개월 만에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거고요. 이 부모님이 JTBC 비롯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이 문신 사진을 봤더니 그림이 정말 진짜 막 꿈틀대는 그런 잉어 같지도 않고요. 예전에 그 박 변호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문방구 앞에서 파는 그 있잖아, 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사탕, 큰 사탕 같은 저도 봤거든요. 예. 하여튼 아주 엉성한 느낌의 그러니까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잉어 문신을 새긴 이유가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문신 연습. 예? 양 변호사님, 이 맨살에 진짜 이거 정말 어린 또 친구 이 살에다가 이걸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놈이 이런 거 뭐 하러 한 거야? 굉장히 자기 호기심에 그랬나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선배라는 그 같은 학교 중학생이 강제로 문신 연습을 한다고 그렇게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런 짓을 했을까 싶어서 더 캐봤더니 평소에도 이런저런 핑계는 자기 아는 다른 형이 무슨 축하할 일 있으니까 선물 사야 되니까 돈 가져와라. 그래서 5천 원만 보내라, 10,000원만 보내라. 돈이 없으면 주변 애들에게 구해서라도 보내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평소에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쥐락펴락하는 가운데서 심지어 몸에 문신까지 연습한다면서 새겨버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타투이스트들 무슨 교육 과정 이런 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그 초보가 사람 몸에다 이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습을. 그래서 특수 고무판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 얘는 지금 그 사람 몸에다 저걸 해버린 겁니다, 저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어떤 저런 실험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참 이제 이 청소년들 문제가 별별 문제가 다 나오는 건데, 그럼 피해자가 그럼 왜 이걸 당했느냐? 자기 문신하기 싫은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고 또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거기 따르는 그런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이 2년 전부터 가해 학생이 폭행 그리고 금품 갈취에 노출돼 있어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말투가 이상하면 너 왜 말투가 그래? 그리고 때리고. 그래서 이제 맞기 싫어서 당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과연 이런 정말 일을 당한 학생이 저 친구 혼자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학생도 이 문신 연습을 강제로 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위치입니다. 어깨하고 지금 가슴 쪽에 지금 앞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게 도깨비예요. 하하.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잉어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좀 나아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문신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도깨비 문신을 이제 그려가지고 또 연습을 또 했던 것 같고 사진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막 멍자국도 있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계속 좀 괴롭힘이 이어져서 어머니 말에 따르면 가족 모두가 한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신을 일단 하더라도 레이저로 지운다고는 하지만 이게 한 번 한다고 지우는 게 아니라 계속 비싼 돈을 줘가면서 장기간 이런 지우는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폭행이나 금품갈취 이것도 좀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당장 다 떠나서 이거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문신 자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법상으로 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신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거 강제로 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강요죄도 적용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
상해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걸 어떻게 그렇죠. 문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저는 상해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도 처음에 그 잉어 그 부분만 그 학생에 대해서만 저렇게 법 적용을 한 거고 뒤에 도깨비처럼 보이는 가슴 파괴한 거 그 부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금품 갈취 부분도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신을 새긴 그 문신을 새겨 넣은 그 아이의 부모가 우리 애는 강제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좀 재수사를 요청했대요. 네, 그 부모의 입장은요. 문신이 1, 2분 안에 새겨지는 것도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새겨야 하는데 어떻게 이걸 강제로 할 수가 있겠냐라면서 이 아들은 그 학생들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송치된 강요 혐의 관련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재수사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고요. 또 아들이 학생들 때린 적도 없자면서 경찰 수사가 약간 편파적으로 진행된 탓에 강요 혐의가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해 학생 측의 부모가 이 강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증거로 그 대화 메시지를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사전에 이 대화 메시지를 우리 오 교수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좀 보고 말씀을 주시라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대화 내용만 이제 보게 되면 그 이 피해자하고 가해자 사이에 있어서 메시지 내용이 강압적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가 나 뭘 하고 싶은데요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이것을 이제 그 증거로 내세운 것 같은데. 지금 저게 이제 왼쪽이 그러니까 문신을 한 학생이고 예, 오른쪽 피해자고 오른쪽 파란 색깔이 예, 이제 예.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이 저도 친구처럼 뱀문신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야 형이 자신 있는 걸로 받아야 잘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도안을 갖다 보내고요. 허허. 그래서 또 가해 학생층이 야 너 왜 형이 강제로 문신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른 친구 어머니가 강제로 당했다고 말한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또 이제 무고죄 얘기도 합니다. 너 무고죄로 고소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 측에서 어머니가 자꾸 강압적으로 얘기했다.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모른다고 얘기했다. 죄송해 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또 그 피해자 측에서는 이 그 대화 내용이 말이죠. 예. 약간의 어떤 그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바로 옆에다가 앉혀놓고 그런 그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진실 게임이 되는 그런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경찰에 지금 이제 고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그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문신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주는 것도 문제죠. 그렇죠. 예, 그 자체가 문제예요. 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얘들이 원해서 해줬다. 결국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해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툼의 여지가 좀 아직까지는 있어 보입니다. 뭐 입장이 워낙 갈리니까요. 검찰 수사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